자, 우리 몸의 주된 연료, 바로 당이죠. 그리고 이 당을 조절하는 열쇠가 인슐린이라는 건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3의 파트너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주인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당 조절은 인슐린이 한다. 이건 거의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식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조각이 하나 더 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은요, 마치 자동차 같아요. 연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된 연료가 뭐냐? 바로 포도당.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는 당인 거예요. 이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혈관을 열심히 타고 돌아다니는 포도당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에요. 이제 막 세포의 문 앞에 딱 도착해서 나 왔어, 에너지 줄게 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세포의 문, 그러니까 세포막이 말이죠. 아무나 들여보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굳게 잠긴 문처럼 꼼짝도 안 해요. 자, 포도당이 지금 딱 이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힌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잠긴 문을 도대체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해결사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그 해결사가 누구냐?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호르몬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열쇠인 셈이죠.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인슐린이 열쇠처럼 딱 작용해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열쇠와 연료의 정말 완벽한 협업 플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열쇠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열쇠가 있는데도 잘 안 맞는다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할 때는요. 포도당이 착착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도 아주 안정적이죠. 하지만 반대로 인슐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포는 굶주리게 되고 혈당은 마구 치솟게 되는 거죠. 포도당이 이렇게 혈액 속에 갇혀버리면 그 다음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고혈당이라고 부르는 상태고요. 이때부터 우리 몸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게 또 연쇄 반향을 일으키거든요. 한번 보세요. 먼저 혈액 속에 못 들어간 포도당이 점점 쌓이겠죠? 그럼 우리 몸은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여분의 당을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려고 소변량을 막 늘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당을 내보내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수분까지 같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탈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합쳐진 결과 이걸 우리가 바로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당은 높은데 몸속 수분은 부족해지는 이런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쵸? 인슐린, 혈당.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주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테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뇨합병증의 진짜 원인은 저산소증이다. 잠깐만요. 저산소증이라고요? 지금껏 인슐린이랑 당 얘기만 계속했는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산소가 갑자기 무대 한가운데로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네, 지금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산소증,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조직들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숨을 헐떡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아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문을 여는 장면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추가됩니다. 바로 산소예요.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자물쇠를 제대로 열고 들어가려면 바로 이 산소라는 파트너가 옆에서 꼭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 아닌가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 시간입니다. 인슐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산소의 역할까지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포도당은 뭐였죠? 연료. 인슐린은 그 연료를 넣어주는 열쇠. 세포 수용체는 자물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주인공, 산소. 산소는 바로 그 열쇠가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필수 파트너였던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는 당과 인슐린, 그리고 산소, 이 셋의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를 확인한 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혈당 조절이라는 게 단순히 인슐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산소 공급 상태와도 정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당, 인슐린, 산소의 이 단단한 연결고리는 앞으로 우리의 건강관리에 어떤 새로운 생각을 던져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겠습니다.